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된 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앞으로 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다음 내각은 어떻게 꾸려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준석 대표와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올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 양성 반응이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PCR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서 지금 일정을 스톱하고 광주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면담이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성동 의원,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렸던 그런 의원입니다. 강릉 지역구의 사선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방금 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과 친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뭔가 사고가 터지기를,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선거본부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처신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대선 캠페인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들, 이런 발언들, 이런 것에 대해서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의원, 사실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뒤 지금 민주당은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공격을 위해서. 지금도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에 된 데 대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러나 제가 알기로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처럼 몸집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 대통령 후보로서 운신할 때 부지런히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서 진정성 있게 조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장제원 의원이 편한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편해야 합니다.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왔다, 모양만을 위해서, 그러면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장제원과 함께 윤핵관 핵심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방금 전 충격적인 발언, 인수위에 안 들어간다, 비판받을 짓을 말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의 말에 윤석열 당선인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했습니다. 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출연 같기도 합니다. 자, 장제원 비서실장에 이어 저까지 들어가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놔두겠나? 권성동 의원은 이 3인방 윤핵관입니다. 장제원, 윤한홍 의원은 그전에는 홍준표 의원의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3인방으로 분류되는, 어쩌면 이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었던 권성동 의원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선거대책본부 또는 과거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따라야 할 그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농공생산은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중용했다가 무능이 드러나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렇습니다. 선거 때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은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사람을 하는 겁니다. 당태종이 위증을 왜 중요시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권성동 의원의 오늘 KBS 발언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 장제원, 윤한홍과는 좀 달리 이 권성동 의원은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 또 강릉 친구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린 시절 이 외가가 있는 강릉에 놀러 가서 함께 방학 때 어울렸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철우 연대 교수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런 뭐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석열아, 우리 2027년 네가 청와대를 나온 뒤에 만나자. 그때 내가 초대할게.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 보지 말자. 굉장히 부담을 안 주는 행동들입니다. 사실 친구, 뭐 선배, 후배, 가까운 사람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나 좀 한 자리 줘봐. 나 이거 장관이, 이 장관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제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건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한 거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돕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권 의원은 이날 윤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와 만나는 데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된다면 부위원장은 좀 더 실무에 능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예상보다 득표율 격차가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금 저희들이 자만을 했거나 오만 또 방심을 한 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본다. 일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젠더 갈라치기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서는 분석을 위한 분석 아닌가. 2030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서 우리 후보로 넘어온 측면이 많다. 그렇게 분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가볍고 또 가출하고 한 거는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디테일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아이디어 등이 AI, 뭐 윤석열, 뭐 쇼츠 영상, 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이것들이 사실은 이 침체됐던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좀 더 크게 이겨야 되는데 적게 이겼다고 해서 당대표로서 이렇게 열심히 뛴 사람을 별로 일도 하지 않고 입만 살아서 선거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도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너무 근거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 말처럼 좀 자만했던 거 아닌가. 크게 이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 기운을 북돋으려고 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떡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말이지 남녀 갈라치기야 갈라치기. 이거는 지금 20대 득표율을 과거 박근혜 후보나 이 뭐 홍준표 또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윤석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일도 별로 안 하고 뒤에서 눈치만 보고 틈만 나면 뭔가 하나 하려는 사람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공격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도 웃기는데 권성동 의원 솔직히 이준석과는 사이가 안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이준석에게는 입지를 좀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권성동 의원은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면서 타협을 해나가는 것 이외에는 왕도가 없다.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 전체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만약 회방을 놓고 하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 괴멸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스타일을 보면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 공격의 도사들입니다. 자, 아무튼 권성동 의원 아주 속 시원한 인터뷰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